사우디 오일 플랜트에서 한국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그곳 한가운데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단어처럼 퍼지고 있다는 사실. 석유 현장 작업자들이 쓰러지던 그날, 관리자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놀랍게도 전투복도, 의료 장비도, 최신 냉각 시스템도 아닌 한국에서 온 바람이었습니다. 그저 불어오는 단 하나의 바람. 하지만 그 바람이 사람을 살리고 플랜트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기술이 사막의 폭염까지 막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있다는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 도대체 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무엇이길래 단어만 들어도 열기가 느껴지는 거대한 사막을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중부 리야드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대형 오일 플랜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우디 엔지니어 아흐메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로 한국에서 유학했던 시절의 작은 기억 하나가 사막 한복판에서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2023년 7월 사우디 여름의 절정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온도계를 확인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외부 온도는 이미 섭씨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었죠. 해가 뜨면서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오전 10시에는 47도, 정오에는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온도는 54도까지 치솟았고 작업장 내부는 체감온도가 60도에 육박했습니다. 저희 플랜트는 원유 정제와 가스 분리 작업을 하는 24시간 가동 시설입니다. 총 450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 이런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을 해야 하는 정비팀과 점검팀 직원들은 매 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날 오전 11시경 저는 정기 점검을 위해 3번 구역의 가스 분리탑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금속 표면은 만지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15분 정도 작업을 하니 벌써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물을 계속 마셔도 입 안이 금세 바짝 말라버렸죠. 그리고 결국 그날 오후 제 무전기에서 응급상황 알림이 울렸습니다. 응급상황 7번 구역에서 작업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즉시 응급팀 출동 바랍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직원은 파키스탄에서 온 35세 하산이었습니다. 평소 체력이 좋기로 유명하고 15년간 중동에서 근무한 베테랑 작업자였는데 그런 하산도 이 더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하산은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늘로 옮기고 물을 뿌려 체온을 낮추려고 했지만 이미 심각한 열사병 증상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하산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플랜트 전체에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온이 56도까지 올라가면서 야외 작업이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 점검 작업은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10분 작업하고 2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며 일해야 했습니다. 작업자들의 땀이 얼굴과 몸을 범벅하고 있는 와중에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10분씩 고열에 시달리는 이런 식의 근무 형태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죠. 그 순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라메시가 탈수 증상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심한 현기증과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의무실로 옮겼는데 의무실마저 에어컨이 고장나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 수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에 2명이 쓰러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 교대 시간이 되어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야간 근무조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오일 플랜트에서는 밤이 되어도 온도가 4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밤에는 그나마 시원해져서 작업하기 수월했는데 그때의 여름은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어컨을 최대로 틀고도 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은 아지랑이로 일렁이고 있었고 지평선 너머로는 뜨거운 바람이 모래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날씨가 계속될 텐데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9시 하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메 씨도 수액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당분간 야외 작업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2명의 소중한 동료를 잃게 된 셈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산과 라메 씨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고 내일 또 누군가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사막의 밤바람조차 뜨거웠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지옥 같은 더위를 이겨낼 방법은 없는 걸까? 우리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곧바로 플랜트로 향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설관리팀이었습니다. 팀장인 오마르를 만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마르, 정말 에어컨 설치는 불가능한 건가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오마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흐메드,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플랜트는 가연성 가스를 다루는 곳이에요. 에어컨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스파크나 냉매 누출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건물 구조상 대규모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전면 개조가 필요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대략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오마르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린 후 답했습니다. 최소 6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은 대략 $300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마저도 안전 승인이 날지 확실하지 않아요. $300만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설령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6개월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안전관리팀이었습니다. 칼리드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선풍기는 어떨까요? 최소한 바람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칼리드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검토해봤어요. 일반 선풍기로는 50도가 넘는 더위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바람만 순환시킬 뿐이에요. 사우나에서 선풍기를 틀어봐야 시원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저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미스트 시스템은 어떨까요? 물을 분사해서 증발열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요? 칼리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습도가 너무 낮은 사막 환경에서는 물이 금세 증발해버려서 효과가 미미해요. 게다가 가연성 가스와 물이 만나면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제시하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막혀가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효과가 미미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압둘라가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매일 누군가 쓰러지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산업용 냉각 시스템, 이동식 에어컨, 작업장, 온도 조절 등 온갖 키워드로 검색해봤지만 저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일반적인 실내 환경을 전제로 한 것들이었거든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 파티마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동료들이 더위로 쓰러지고 있는데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동료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텐데.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유학할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처음에는 매우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어떤 여름날, 정말 더웠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준 것이 있었어요. 에어컨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였어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가 찾던 해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희미한 기억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침내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의 서울에서 유학할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대형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축구장 서너 개를 합쳐놓은 만한 거대한 창고였는데 여름철 내부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를 구원해준 것이 바로 냉풍기였습니다. 창고 입구 근처와 각 물류 작업장에 놓여 있던 하얀색 박스 같은 기계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물을 이용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장치라고 했는데 그 앞에 서면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그 바람을 맞아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헬스장에도 코끼리 코처럼 주둥이가 달린 냉풍기가 있었는데 운동 후 그 앞에서 쿨다운을 할 때마다 극락이었어요. 격렬한 운동으로 체온이 올라가 있을 때 그 냉풍기 바람을 맞으면 심장박동도 빨리 안정되고 호흡도 편해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편리한 기계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사우디의 상황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니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답일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냉풍기에 대한 자료 조사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가서 냉풍기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인 질문과 저희 플랜트의 조건들을 정확히 전달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의 주요 냉풍기 제조업체들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한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냉풍기 전문 업체들이 있었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용 대형 냉풍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눈에 띄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냉풍기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증발시켜서 바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정교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온도 조절 시스템, 습도 감지 센서,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 등 첨단 기능들이 탑재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해외 수출 현황을 조사해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산 냉풍기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제거기처럼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동남아시아의 방직 공장들에서는 여름철 필수 장비로 인식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베트남의 한 대형 의류 제조 공장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름철 공장 내부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가서 작업자들이 자주 쓰러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산 냉풍기 50대를 설치한 후 열사병 사고가 80%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미에서의 활용 사례도 흥미로웠습니다. 칠레의 구리 광산에서는 지하 작업장의 고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 냉풍기를 도입했다고 했어요. 용광로 근처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이동식 냉풍기를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크게 줄였다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브라질의 철강 공장에서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어요. 유럽에서의 사용 현황도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대형 물류센터들에서는 여름철 열파 대응 시스템의 핵심 장비로 한국산 냉풍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도입해서 작업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의 농업 시설에서도 온실 냉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의 활용도였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같은 고온 지역의 산업 시설들에서 한국산 냉풍기가 생존 필수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대형 물류 업체들이 여름철 창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기술적 특징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냉풍기는 프레온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물의 증발 원리만을 이용했어요. 이는 가연성 가스를 다루는 저희 플랜트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 요소였습니다. 또한 전기 소모량도 일반 에어컨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었어요. 구조적 특징도 저희에게 유리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산 냉풍기들이 이동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필요한 곳에 즉시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복잡한 배관 작업이나 건물 구조 변경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도 간단해서 물만 보충하고 필터만 청소하면 되는 수준처럼 보였어요. 성능 면에서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최신형 산업용 냉풍기들은 주변 온도를 8도에서 15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어요. 50도였던 환경이 35도나 40도 정도로 내려간다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지속적인 바람이 불어서 땀의 증발을 도와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우디처럼 극단적인 고온과 모래바람, 그리고 방폭구역을 모두 고려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례들이 40도에서 45도 정도의 환경이었고, 저희처럼 50도를 넘나드는 극한 환경에서의 검증된 데이터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모래바람에 대한 대응책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사막 지역의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기계 내부로 들어가면 필터가 막히거나 팬에 손상을 줄 수 있었거든요. 방폭 인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산업 환경과 달리 가연성 가스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려면 특별한 안전 인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인터넷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조업체들과 직접 만나서 저희의 특수한 조건들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상부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기로 한 거죠. 먼저 직속 상관인 안전팀장 칼리드에게 말했습니다. 칼리드, 혹시 냉풍기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칼리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냉풍기. 그게 뭔가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차가운 바람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에어컨처럼 복잡하지 않고 화학냉매도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해요. 이동도 가능하고요. 칼리드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더 자세한 자료가 있나요? 저는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칼리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제품 사양, 해외 적용 사례,
기술적 원리 등을 정리한 것들이었어요. 칼리드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이건 정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건에 맞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이걸 상부에 보고해 볼까요? 며칠 후 부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칼리드가 저를 동반해서 참석했어요. 플랜트 매니저인 압둘라지즈, 시설관리팀장 오마르, 인사팀장 사미르가 모였습니다. 칼리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열사병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흐메드가 흥미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냉풍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차가운 바람을 만드는 기술인데 저희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압둘라지즈 매니저가 질문했습니다. 안전성은 어떤가요? 우리는 가연성 가스를 다루니까 매우 조심스러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프레온 가스나 화학냉매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 사용합니다. 전기 스파크 위험도 일반 선풍기 수준이에요. 오마르 팀장이 실용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설치나 유지 보수는 어떤가요? 저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했습니다. 이동식이라서 설치가 간단하고 물만 보충하면 되니까 유지 보수도 쉽습니다. 비용도 에어컨 시스템에 비해 훨씬 저렴해요. 사미르 팀장이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정말 50도가 넘는 우리 환경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는 있지만 우리만큼 극한 환경에서의 검증된 사례는 부족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압둘라지즈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현재 상황이 심각하니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겠어요. 이 냉풍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마르가 물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론적인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조건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압둘라지즈 매니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출장 승인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를 가져와야 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출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파티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답했습니다. 응, 한국에 가야 해. 우리 동료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을 거야. 유학할 때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시원한 바람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불어온 그 바람 하나가 사막 한복판의 지옥 같은 여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우디를 떠날 때는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였는데 한국의 7월은 습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온도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역시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형 냉풍기 제조업체였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두었기 때문에 영업팀장인 김 과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사우디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김 과장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 전시장에 들어서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한국 유학 시절에 봤던 냉풍기와는 차원이 다른 제품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소형부터 대형까지, 이동식부터 고정식까지 다양한 종류의 냉풍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것은 산업용 대형 냉풍기였어요.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최신형 산업용 냉풍기입니다. 시간당 3만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고 반경 15m까지 냉각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는 그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이었거든요.
제가 사우디 플랜트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명하자 김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50도 이상의 고온, 방폭 구역, 모래바람이 심한 환경이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직접 와본 겁니다. 김 과장이 기술팀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20년 넘게 냉풍기 개발을 해온 전문가였어요. 사우디 조건이라면 특별한 사양이 필요하겠네요. 이 팀장이 말했습니다. 고온 대응 부품, 방진 필터, 방폭 인증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양으로 제작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어보니 이 팀장이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 조건 다 맞춰드립니다. 사막형 냉풍기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진짜 희망을 심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제조업체였습니다. 여기서는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볼 수 있었어요. 박 부장이라는 분이 안내해 주었는데 이 회사는 특히 극한 환경용 냉풍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해외 수출용 특수 사양 제품을 만들어요. 극한 환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박 부장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호주 광산에서 60도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공급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근처의 시설에도 납품한 적이 있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화성의 맞춤형 제작 전문 업체였습니다. 연구개발팀장인 최 박사가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에 100% 맞춰서 제작하는 것이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사우디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까요? 제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막의 건조한 환경은 냉풍기에게는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습도가 낮을수록 냉각 효과가 극대화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부산의 대형 제조업체였습니다. 수출팀장인 송 과장이 반가워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사우디 시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오셨네요. 이미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지역의 냉풍기를 수출하고 있었고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 동안 총 4개 업체를 방문했는데 모든 업체에서 동일한 답을 들었습니다. 사우디 조건에 맞는 냉풍기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사용 현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실제 작업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봐야 진짜 효과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김 과장이 몇 군데 현장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대형 물류센터였습니다. 바로 제가 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했던 그곳이었어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냉풍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인 최 대리가 안내해 주었는데 이 냉풍기들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창고 내부에 들어서니 여름 더위가 느껴지지 않는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외부 온도가 35도였는데 창고 안은 28도 정도였어요. 냉풍기가 설치된 구역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온도계로 직접 측정해보니 냉풍기 앞에서는 25도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무려 외부 온도와 10도나 차이가 나는 거였습니다. 여름마다 이게 없으면 일을 못해요. 최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모두 냉풍기 근처에서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거든요. 15분 정도 여기서 쉬고 나면 다시 50분은 일할 수 있어요. 바로 제가 8년 전에 경험했던 효과보다 더 월등한 조건이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이라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향이 더운 곳이라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정말 다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냉풍기 덕분에 견딜 수 있어요.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바람만 맞아도 힘이 나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포항의 제철소였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 냉풍기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용광로 근처 작업장에서는 온도가 50도를 넘었는데 대형 냉풍기들이 설치되어 작업자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팀장인 정 과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냉풍기들 덕분에 여름철 사고가 크게 줄었어요.
정 과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직원들이 여름마다 20명 넘게 나왔는데 냉풍기 설치 후에는 열사병 환자 수가 제로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원하던 결과였거든요. 실제로 용광로 근처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김 기사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20년간 여기서 일했는데 냉풍기가 들어온 후로 여름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10분만 일해도 땀이 범벅이었는데 지금은 30분은 버틸 수 있어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냉풍기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작업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라는 것을 말이에요.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여름철 작업장 온도 관리를 위해 냉풍기를 도입했다고 했어요. 생산관리팀장인 박 과장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작업 효율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여름마다 생산성이 20%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공장 내부에서 직접 체험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냉풍기가 가동되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의 차이가 확연했어요. 작업자들도 자연스럽게 냉풍기 근처에서 작업하려고 했고 휴식 시간에는 모두 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충남 당진의 화력발전소였습니다. 여기서는 보일러실 근처의 고온 작업 환경에서 냉풍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안전 담당 이 과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름철 보일러실 온도가 45도를 넘는데 냉풍기 덕분에 안전하게 점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발전소 현장은 정말 저희 플랜트와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고온의 소음까지 심한 곳이었는데 냉풍기가 작업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없으면 정말 위험해요. 현장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름에 쓰러지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모든 현장을 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냉풍기는 단순히 시원함을 제공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 장비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현장에서든 냉풍기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표정은 편안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지관리의 간편함이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든 일주일에 한 번 물 보충, 한 달에 한 번 필터 청소가 전부였어요. 복잡한 기술자나 특별한 부품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저희 플랜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현장들을 돌아보며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저희가 찾던 해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우디도 가능하다. 그 확신이 가슴 깊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으로 얻은 확신이 너무나 확고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상부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냉풍기가 좋더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와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대비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저는 머릿속으로 보고서 구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사양, 비용 분석, 설치 계획, 안전성 검토, 기대 효과까지 빠짐없이 포함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이것이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투자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제목부터 신중하게 정했어요. 한국산 산업용 냉풍기 도입을 통한 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향상 제안서라고 했습니다. 너무 길긴 했지만 핵심 메시지를 모두 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장은 현재 상황 분석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열사병 발생 현황, 작업 효율 저하 정도, 의료비 지출 현황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했어요. 7월 한 달 동안 열사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송 8건, 조퇴 23건, 병가 신청 15건이라는 데이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한국 냉풍기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 수출 실적, 극한 환경에서의 성공 사례, 기술적 안전성까지 상세히 기록했어요.
특히 UAE와 쿠웨이트에서의 성공 사례는 저희와 비슷한 환경이라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기술 사양이었습니다. 사막형 특수 사양으로 제작 시 온도 50도 이상 환경에서도 안정적 작동, 방폭 인증 완료, 3단계 방진 필터 시스템 등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 과장과 이 팀장이 제공해준 기술 자료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비용 분석을 했습니다. 대형 냉풍기 1대당 가격이 15,000달러. 저희 플랜트에 필요한 수량이 20대라서 총 30만 달러가 예상되었어요. 에어컨 시스템 설치비 3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설치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해도 50만 달러면 충분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섯 번째 장, 기대 효과 분석이었습니다. 열사병 사고 80% 감소, 작업 효율 20% 향상,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어요. 한국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로 시범 도입 5대, 2단계로 효과 검증 3개월, 3단계로 전면 확대 15대 추가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어요.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의 생존 조건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냉풍기는 사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문장에 제 모든 마음을 담았어요. 3일에 걸쳐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칼리드에게 먼저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칼리드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정말 잘 정리했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의 긍정적인 반응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드디어 상부 보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플랜트 매니저 압둘라지즈, 시설관리팀장 오마르, 인사팀장 사미르, 재무팀장 파이살까지 모든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최근 열사병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모두들 해결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출장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냉풍기 기술이 저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어요.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압둘라지즈 매니저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50도가 넘는 우리 환경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제철소에서 50도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저희처럼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마르 팀장이 안전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방폭 인증은 확실한가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인증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방폭 인증을 완료했고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가연성 위험이 없습니다. 사미르 팀장이 실용성을 물었습니다. 설치와 유지 보수는 어떤가요? 저는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동식이라서 설치가 간단하고 물 보충과 필터 청소만 하면 되니까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이살 팀장이 비용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30만 달러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정말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준비한 손익 분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면 1년 안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압둘라지즈 매니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흐메드의 제안이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둘라지즈 매니저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한국산 냉풍기 도입을 승인합니다. 시범 운영부터 시작해보죠. 저는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희 동료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냉풍기 도입이 승인된 후 저는 즉시 한국 업체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범 도입으로 5대를 주문하기로 했는데 사막형 특수 사양으로 제작하는데 약 한 달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는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전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준비 작업에 바빴습니다.
가장 먼저 냉풍기를 설치할 곳으로 7번 구역을 선택했습니다. 하산이 쓰러졌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실제로 가장 더위가 심한 구역이기도 했거든요. 두 번째는 3번 구역의 가스 분리탑 근처, 세 번째는 중앙 제어실 옆 휴게 공간으로 정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냉풍기가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내려진 5대의 냉풍기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제품이었지만 사막형 특수 사양으로 제작되어서 더욱 견고해 보였습니다. 모래 색깔의 특수 코팅이 되어 있었고 필터 시스템도 강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냉풍기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직접 파견된 기술자 3명이 함께 도착했어요. 팀장인 김 기사, 설치 전문가인 이 기사, 그리고 통역을 겸한 영업 담당 박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며 정말 감동했어요.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도입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김 기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냉풍기를 설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러 온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협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냉풍기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7번 구역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김 기사와 이 기사의 전문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설치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기 연결, 급수 시설 연결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2시간 만에 첫 번째 냉풍기가 완전히 설치되었어요. 드디어 가동 시험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기사가 전원 스위치를 올리자 냉풍기에서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반 선풍기 바람 같았는데 1분 정도 지나니 확실히 차가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바람을 맞아봤어요. 오, 정말 시원하네. 파키스탄 출신 작업자 하산이 감탄했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열사병으로 쓰러졌던 그 하산이었어요. 이거 정말 좋은데요? 바람이 정말 차가워요.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며 냉풍기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이 기사가 온도계로 효과를 측정해봤습니다. 주변 온도가 52도였는데 냉풍기 앞 2m 지점에서는 42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무려 10도나 차이가 나는 거였죠. 사막 환경에서는 더 효과가 좋네요. 김 기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냉풍기도 순조롭게 설치되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의 반응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인도에서 온 라메 씨는 이제 여름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방글라데시 출신 압둘라도 고향 생각이 나요. 정말 시원해요 라고 했습니다. 박 과장이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냉풍기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물 보충, 필터 청소, 그리고 기본적인 점검만 하면 돼요. 교육 내용이 워낙 쉬워서 30분 만에 모든 직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방법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직접 시연해가며 설명했어요. 물탱크 용량이 200리터라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충하면 됩니다.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물로 씻어서 말리기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한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안전교육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김 기사가 강조했습니다. 전기 관련 안전수칙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방폭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서 가연성 가스 환경에서도 안전합니다. 저희 안전팀에서도 꼼꼼히 점검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3일간의 설치와 교육이 끝난 후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세심한 마무리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각 냉풍기마다 작동 매뉴얼을 부착하고 비상 연락처를 남겨두었어요. 또한 3개월 후 재방문해서 점검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기사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흐메드님 덕분에 저희도 좋은 경험을 했어요. 사막에서 저희 기술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보니 뿌듯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동료들이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과장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24시간 기술 지원을 해드릴게요. 이런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 저는 냉풍기가 설치된 각 구역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특히 휴식 시간마다 냉풍기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사우디의 극한 더위 속에서도 이 냉풍기들이 저희 동료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다가올 역대 최악의 폭염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냉풍기가 설치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시설에 만족해했고 작업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8월 중순 사우디 기상청에서 역대 최고 기온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최고 기온이 57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난 1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폭염이었어요. 플랜트 전체가 긴장 상태였습니다. 의료팀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고 안전팀은 비상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부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45도 정도였는데 벌써 5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작업장 내부는 더욱 심했습니다. 금속 구조물들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마치 거대한 오븐 같았어요. 공기조차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도계는 55도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평소 같으면 야외 작업을 전면 중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냉풍기가 설치된 구역들을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확인한 곳은 7번 구역이었습니다. 주변 온도가 58도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냉풍기 앞에서는 여전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냉풍기 주변은 46도 정도였습니다. 12도나 차이가 나는 거였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바람이 계속 불어서 땀이 증발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산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정말 감사해요. 작년 같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냉풍기 덕분에 일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산의 상태를 보니 작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땀은 흘리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정상이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3번 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 분리탑 근처라서 원래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였는데 냉풍기가 설치된 후로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점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온 라메 씨가 말했습니다. 10분 작업하고 5분 쉬면서 냉풍기 바람을 맞으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오후 2시경 온도가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무려 57도였어요. 이런 날씨에는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조차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냉풍기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물론 휴식 시간을 자주 가져야 했지만 적어도 작업 자체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작년 같은 시기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작년 8월 중순 폭염 때는 하루에 평균 3매에 사명이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후 3시까지도 단 한 명의 응급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오후 4시쯤 되어서야 첫 번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번 구역에서 일하던 요르단 출신 작업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작년과는 달랐어요. 즉시 가까운 냉풍기 앞으로 이동시켜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게 했더니 금세 회복되었거든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각 구역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냉풍기가 없는 구역과 있는 구역의 차이가 정말 극명했어요. 냉풍기가 없는 곳에서는 직원들이 힘들어했지만 냉풍기가 있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온도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종일의 결과를 정리해 봤어요. 역대 최악의 폭염이었지만 응급 환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조건에서는 7, 8명이 병원에 실려갔었는데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작업 효율이었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에서도 냉풍기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80% 수준의 작업이 가능했어요. 작년 같으면 30%도 어려웠을 텐데 말입니다. 휴식 시간은 늘어났지만 작업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 파티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냉풍기가 효과가 있는 거야? 파티마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상상 이상이야. 정말 생명을 구하는 기계야. 다음 날도 비슷한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냉풍기가 있는 구역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고 응급 상황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극한 폭염 기간 동안 열사병으로 병원에 간 직원은 단 2명뿐이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상부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냉풍기 도입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고열 및 탈진 근무자가 64% 감소했습니다. 압둘라지즈 매니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나 되나요?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응급실 이송이 70% 줄었고 작업 효율은 오히려 15% 향상되었습니다. 상리르 팀장이 감탄했습니다. 냉풍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그때 압둘라지즈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냉풍기 하나가 사람들을 살렸군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저희가 찾던 것은 단순한 시원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었고 한국의 냉풍기가 바로 그 답이었던 겁니다. 극한 폭염을 무사히 넘긴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각 구역을 점검하며 냉풍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작업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방글라데시 출신 청년이었는데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던 친구였어요. 아흐메드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카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카림이 냉풍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냉풍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카림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냉풍기 앞 그늘진 곳에 앉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카림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 아버지도 여기서 일해요. 아, 정말? 어느 구역에서 일하시는데?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카림이 대답했습니다. 5번 구역에서 배관 정비 일을 하세요. 올해 55살이신데 벌써 이곳에서 15년째 일하고 계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번 구역은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였거든요. 카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열사병으로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날 온도가 53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버지가 오후 2시경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저도 같은 플랜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 달려갔죠. 저는 그 상황을 상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심했어?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하셨어요. 의사가 말하길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카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년 그 시기는 제가 아직 한국 출장을 가기 전이었어요. 냉풍기 아이디어도 없었고 모두들 그저 더위를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던 때였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카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름만 되면 무서워하세요. 또 쓰러질까 봐요. 저도 매일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늦게 오시면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고 불안했거든요. 저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 매일 반복되는 불안감을 말이에요. 올해는 어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카림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게 바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예요. 카림이 냉풍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냉풍기가 설치되고 나서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난주 그 극한 폭염 때도 무사히 일하셨거든요. 카림이 설명해준 바로는 그의 아버지가 5번 구역에 설치된 냉풍기를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집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요. 냉풍기 앞에서 10분만 쉬어도 다시 힘이 난다고, 정말 살 것 같다고 하세요. 더 중요한 건 동료들이에요. 카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냉풍기를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돌아가며 사용하세요.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는 문화가 생겼대요. 이제 내가 가서 바람 좀 쐬고 와라고 말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냉풍기가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동료들 간의 배려와 협력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술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꿔놓은 거죠. 지난주 57도까지 올라갔던 그날도요. 카림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동료들이 아버지를 감싸고 냉풍기 바람을 쐬어줬다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쉬세요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뭉클했습니다. 냉풍기 주변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쉬는 작업자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나이 많은 분을 먼저 배려하고 힘든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카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5번 구역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이제는 여름이 무섭지 않다고 하세요. 아버지도 예전처럼 걱정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카림이 저에게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아흐메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한국에서 가져오신 이 냉풍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해졌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카림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작은 기억, 물류센터와 헬스장에서 맞았던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겨우 목소리를 찾은 저는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동료분들이 안전하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도 정말 좋고,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 카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세요. 한국에서 온 바람이 사막의 여름을 바꿔놓았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여름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카림과의 대화 이후 저는 플랜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각 구역을 돌며 제일 먼저 냉풍기의 바람을 느껴보는 것이 제 습관이 되었어요. 그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마다 8년 전 한국에서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침 7시 저는 언제나처럼 한번 구역부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각 구역을 돌 때마다 오늘은 몇 명이나 더위로 고생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감이 들었어요. 작업자들이 얼마나 편안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즐거워졌거든요. 7번 구역에 도착하니 하산과 몇 명의 동료들이 냉풍기 앞에서 아침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늘 아래 서서 간단히 업무 전달만 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하루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오늘 온도가 또 높다던데 30분씩 돌아가면서 휴식하자는 대화가 들렸어요. 아흐메드, 하산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집에서 아내한테 또 냉풍기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다른 동료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3번 구역으로 이동하니 더욱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스 분리탑 점검 작업을 할 때 작업자들이 번갈아 올라가야 했는데 이제는 냉풍기 덕분에 더 체계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팀장인 사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한 명이 위에서 작업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아래 냉풍기 앞에서 대기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큰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각자 그늘진 곳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는 냉풍기가 설치된 구역에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어요. 마치 작은 휴게실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인도에서 온 라메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이제 점심시간이 정말 휴식 시간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늘에 있어도 더워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옆에 있던 압둘라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점심 먹고 10분 정도 더 여기서 쉴 수 있어요. 오후 2시 가장 더운 시간대에 저는 각 구역의 작업 현황을 체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작업 효율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야외 작업이 중단되거나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제는 8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휴식 시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작업 자체가 멈추지는 않았어요. 5번 구역에서는 카림의 아버지인 압둘 하미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55살의 베테랑 배관공이었는데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흐메드님. 압둘 하미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카림한테 들었어요. 이 냉풍기를 가져와 주신 분이라고요. 어떠세요?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제가 물어보니 압둘 하미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여름만 되면 무서웠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해요. 오후 4시경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번 구역에서 더위에 힘들어하고 있는 신입 직원을 본 선배 직원이 자연스럽게 냉풍기 앞으로 데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10분 정도 쉬고 천천히 적응해봐 라고 말하면서요. 예전에는 참고 견디는 게 일이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생긴 거죠. 저녁 6시 교대 시간이 되자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야간 근무조들이 출근하면서 자연스럽게 냉풍기 주변에 모여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어요. 주간 근무조에서 야간 근무조로 업무를 전달할 때도 3번 구역 냉풍기 물 보충했으니까 내일 오후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냉풍기 관리 상황까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부 보고를 위해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냉풍기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니 변화가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났어요. 열사병으로 인한 조퇴가 월 평균 25건에서 8건으로 줄었고 병가 신청도 15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실 이송은 월 평균 6건에서 1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작업 효율 면에서도 놀라운 개선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생산성이 예년 대비 18% 향상되었고 작업 중 휴식 시간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작업 완료율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니까 집중력도 좋아진 거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여름철 작업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어요. 작년 같은 조사에서는 15%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 파티마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야? 파티마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응. 단순히 시원해진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야.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덥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불어온 바람 하나가 정말로 사막 한복판의 여름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플랜트에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냉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느껴보는 것이에요. 그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마다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여름 한국의 어느 물류창고 구석에서 맞았던 냉풍기 바람 한 줄기로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었던 제가 땀에 젖어 힘들어할 때 한국인 선배가
저기 가서 잠깐 쉬어봐 라고 가리켜준 그 냉풍기. 그리고 홍대 헬스장에서 운동 후 숨을 돌리던 그 짧은 순간들. 당시에는 그냥 편리한 기계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기억이 사막 한복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저희 플랜트에는 총 20대의 냉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범 운영 5대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한 결과예요. 각 구역마다 설치된 냉풍기들은 이제 플랜트의 필수 시설이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3개월 전에는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압둘라지즈 매니저가 저를 불러서 말하더군요. 아흐메드, 당신의 냉풍기 프로젝트가 본사에서 크게 인정받았어요. 올해의 혁신상을 받게 되었고 안전관리 부매니저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제가 부매니저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압둘라지즈 매니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도입한 냉풍기로 인해 안전사고가 70% 감소했고 직원 만족도는 300% 향상되었어요.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이 승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승진 소식을 들은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내 파티마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파티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냉풍기 때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한국에서 배운 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 승진 후 제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안전관리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가 되었어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제가 선택한 것은 냉풍기 기술의 전사 확산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플랜트들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는 거였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문화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철 작업이 개인의 인내력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팀워크의 문제가 되었어요. 동료들이 서로를 챙기고 나이 든 분들을 먼저 배려하며 힘든 사람을 냉풍기 앞으로 안내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카림의 아버지 압둘 하미드는 이제 5번 구역의 냉풍기 관리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에서 맡은 일이에요. 제가 이 냉풍기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다른 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물을 보충하고 필터를 점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 석유공사본부에서 시찰단이 왔습니다. 저희 플랜트의 안전 기록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벤치마킹하러 온 거였어요. 이제는 부매니저 자격으로 시찰단을 직접 안내하게 되었죠.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시찰단장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냉풍기 기술과 현지 적응의 결합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그 시찰 이후 저희 사례가 사우디 전체 석유 시설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3개 플랜트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왔고 서부 지역에서도 냉풍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부매니저로서 이런 기술 확산 업무도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흐메드님 덕분에 중동 시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승진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지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욱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압둘 하미드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카림이 저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바람이라는 뜻의 리유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흐메드 부매니저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안전해졌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요즘 제가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은 이겁니다. 기술이란 게 정말 신기한 거구나. 한국의 어느 물류창고 구석에서 맞은 냉풍기 바람 한 줄기.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 후 숨을 돌리던 짧은 순간. 그 기억이 사막의 플랜트를 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으며 제 인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안전관리 부매니저로서 매일 아침 냉풍기 바람을 맞으며 다짐합니다.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내고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며 한국에서 배운 기술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에서 불어온 바람이 사막에 남긴 것은 시원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배려였고, 승진의 기회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